안녕하세요. 노마드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허리를 한번 삐끗하고 쩔쩔매다가 2주일이 지난 이번 주말이 돼서야 겨우 회복이 되어서 평소와 좀 비슷한 상태까지는 됐습니다. 이 한번 심하게 아프고 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회복하면 살부터 빼야지. 그리고 허리 운동도 해야지. 평소에 앉아있는 습관도 고쳐야지.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드는 생각은 다시 보드 타고 싶다 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허리에 가장 안 좋은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아마도 이렇게 진짜 허리가 아프게 되면 앞으로는 정말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한 심정.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시 생각난 것이 보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이런 생각이 떠오른 김에 이제 다짐을 다시 했죠. 이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때까지 보드를 탈 수 있는 상태의 몸으로 항상 몸을 관리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바로 보드를 사러 갔습니다.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폴란드 브르츠와프 여기서 구글 맵에서 스케이트보드 샵으로 검색을 하니 이와 같이 세 군데가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 군데로 검색된 장소가 각각 워낙 먼 곳에 있다 보니 어디를 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시내에 가장 가까운 레드챔버 샵이 제일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갔었습니다. 이게 그 레드챔버 샵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있는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로드뷰로 보면 이게 어디를 봐도 좀 보드샵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물론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상표들은 보드 상표를 다루는 물건의 느낌이었는데요. 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실제로 요 안이 쇼핑몰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요 보드샵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샵 안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실제로 그 안의 공간도 이와 같은 식으로 보드도 굉장히 많이 있고 잘 구성이 되어 있긴 했는데요. 실제 제가 사고 싶은 디자인의 보드가 별로 없었어요. 뭐라고 할까? 제품이 일본 쪽 제품들이 많아서 그런지 디자인이 너무 일본 느낌이 많이 나는 것도 있어서 좀 거부감이 오히려 많이 들어서 이 샵은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샵에 들어갔을 때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랬는지 실패를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있는 상점의 직원도 저를 보고 약간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하긴 어떻게 보면은 웬 동양인 아저씨가 쓱 하고 들어왔으니까 뭐 예상하지 못한 유형의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 쪽에 있는 셀렉트 샵이라는 곳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여기는 마그놀리아라고 해서 폴란드 내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쇼핑몰 안에 있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로 이동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안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크게 실망을 했었고 이 샵의 이름도 셀렉트 샵인데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보드를 다루는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 거기다가 거대 쇼핑몰 아니니까 아무래도 일반인에게는 주류로 인식되기가 어려운 스케이트보드 관련 물건이 있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왕 온 거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갔었고요. 여기서 보니까 실제 2층에 요 한켠에 셀렉트 샵이라는 요런 샵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데크, 휠, 트럭 요 따로 분리되어 있는 부품을 사서 조립을 할 생각이었는데요. 실제 안에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 쏙 드는 보드가 하나가 눈에 보여서 그 친구를 바로 불러왔어요. 이 친구인데요. 제가 만든 책들에 대해서 필명으로 잔머리 대마왕을 뜻하는 잔마왕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데요. 왠지 저와 굉장히 이미지도 맞는 것 같고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고 또 요 바퀴에까지도 이렇게 잔망스럽게 캐릭터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 보드를 샀습니다. 이번에 다시 스케이트보드를 타기로 마음먹으면서 다시 구매했던 게 있는데요. 바로 스케이트보드화입니다. 이 보드화를 사면서 보니까 이제 나이키에서도 아예 스케이트보드용 브랜드를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나이키 SB 스케이트보드를 뜻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사실 스케이트보드화가 보면 일반 운동화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좀 특징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신발 바닥면이 평평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러닝화 같은 경우 뒤꿈치가 조금 더 두껍고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는 데 비해서 보드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평평한 편이고 비교적 좀 딱딱한 편이에요. 이게 보드 위에서 중심을 잘 잡게 하기 위해서 신발 안에서는 어떤 높이 차이를 두지 않게끔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요 발등을 덮는 요쪽 쿠션 부분,
이쪽 쿠션 부분이 일반 운동화에 비해서 훨씬 부드러운 쿠션이 두껍게 깔려 있습니다. 구매한 이런 작은 보드의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데 이 롱보드와 같이 큰 보드가 잘못해서 발등을 찍더라도 좀 크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의 특징은 이쪽 부분,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 우리 발이 들어가는 부분에서의 새끼 발가락이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이 좀 더 두껍고 튼튼한 천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스케이트보드의 대표 기술 중에 하나인 알리, 보드를 탄 채로 점프하는 기술을 할 때 고질적으로 신발에서 이쪽 부분이 보드의 밑쪽 부분에 끓기거든요. 근데 이 위쪽 부분에 사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장 많이 손상되는 부분이 신발의 이쪽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쪽 부분이 두껍고 튼튼한 천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보드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특징 때문에 보드화가 아닌 다른 신발을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사용하면 신발이 빨리 망가지기도 하고 그 신발이 아깝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를 정말 탈 생각이라면 보드화는 같이 하나 장만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세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집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바로 세팅을 하고 한번 타보기는 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타니까, 그리고 또 허리도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던지라 오래 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탔더니 참 감회도 새롭고, 아, 빨리 몸을 회복시켜야겠다. 그리고 옛날처럼 몸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 최소한 알리라도 찰 수 있을 정도로 몸을 회복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 보드 이름을 뭘로 할 건지도 열심히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 앞에 나갔어요. 예전에 집 앞에서 동네 마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제가 있었던 마트 맞은편에 그 보드를 타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한번 보드를 가지고 가봤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게 제 보드고요. 요 위치가 그 친구들이 많이 타던 위치였고요. 이 위치가 타기 좋은가 하고 한번 좀 주위를 살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요렇게 일직선으로 뚫려 있는 길이 있고 요 아스팔트 자체가 굉장히 매끌매끌하게 잘 다져져 있는 아스팔트라서 요곳에선 타기가 좀 좋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좀 많이 타보지는 못했어요. 일단 제가 아직 몸이 회복이 덜 된 것도 있고 낮 시간 동안에는 그래도 차가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여기선 그렇게 많이 타지는 못했고 오랜만에 탄 김에 영상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굉장히 초보적인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노즈 스탑, 달려가다가 목적지 왔을 때 보드에서 뛰어내리면서 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오랜만에 해봤더니 저거 한번 하고도 좀 허리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참 기분 좋게 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고 몸이 허락하면 이 도시 브루츠와프 안에 있는 보드 타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 보고 그곳의 영상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예전에 썼던 책인 나는 땡땡이다에서도 나는 보더다 라는 챕터를 하나 만들고 제가 보드를 좋아한다 라는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또 한 번 더 저는 저 스스로에게 선언을 하고 싶네요. 나는 보더다 라고 말이죠.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